예, 경쾌한 리듬으로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화요일 4부는 민심의 동향을 여론조사 분석으로 알아보는 시간이죠. 민심은 천심 코너인데 요새만큼 여론조사 관심 많이 갈 데가 없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여론조사에 대한 어떤 질문도 좋습니다. 우물정 0945 샵 0945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여기 모신 여론조사 진짜 전문가시죠? K-스텝 리서치 컨설팅의 이상일 소장님께 제가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짧은 문자 오시면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민심은 천심. 아까 말씀드린 대로 K-스텝 리서치 컨설팅의 이상일 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번 시간은 한국갤럽 그리고 KBS 한국리서치, KBS가 의뢰해서 한국리서치가 조사한 여론조사, 그리고 리얼미터 여론조사, 경인일보가 KSY죠.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서 한 여론조사, 이거를 분석해 볼 텐데, 자, 일단 이런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국민의힘, 민주당, 그리고 제3지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난 한 주에 아마 여론조사 성적표를 받아든 각 당의 표정을 좀 추정해 본다면 국민의힘은 굉장히 유쾌하고 상쾌한 산들바람 속에 있는 느낌일 것 같고요. 민주당은 좀 걱정과 불안을 안고 어떤 비구름 속을 좀 걷고 있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3지대 정당들은 사실 아직도 활로를 찾아야 되는 짙은 안개 속에 있는 초조함과 답답함을 느낄 것 같은데 다 같지는 않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아마도 빠르게 그 미로를 빠져나와서 어떤 길을 찾은 것 같은 느낌? 빙고를 외치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렇죠.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론조사, 민심은 천심에서 소개해드린 여론조사, 이 여론조사에 대해선 또 우리 아까 제가 예고해드린 대로 이 여론조사 개요의 거의 여왕이죠. 우리 김영민 아나운서가 자세하게 여론조사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네,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오늘 민심은 천심에서 소개되는 여론조사 개요 말씀드립니다. 먼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6일부터 29일 전국 18세 이상 2,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2%포인트, 응답률은 3.7%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유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다음은 한국갤럽이 지난달 27일부터 2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 응답률은 15.8%입니다. 무선전화 가상번호 인터뷰로 진행됐습니다. 또 한국리서치가 KBS의 의뢰로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전국 유권자 3,003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면접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1.8%포인트, 응답률은 17.9%입니다. 마지막 여론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경인일보의 의뢰로 이달 1일과 2일 인천 계양구 을 지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8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35%포인트고요. 응답률은 7.5%입니다. 이번 조사는 무선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론조사 모두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오늘 민심은 천심에서 소개되는 여론조사 개요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영민이었습니다. 예, 경쾌한 뮤직박스 댄서를 배경음악으로 우리가 이제 심각한 얘기를 한번 했는데요. 자, 이거 민심은 천심 여론조사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일단 대통령 지지율은 좀 올라가고 있는 건 맞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좀 방금 소개해드린 조사들 중에 한국갤럽이 매주 여론조사 발표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번에 그 가장 최근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39%로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숫자상으로도 사실상 그 대통령 취임 한 2개월 뒤부터 30%대로 떨어진 뒤에 이렇게 30%, 39라는 숫자가 거의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30% 중반선, 초중반선 박스권이라고 우리가 얘기했었는데 그 부분을 뚫고 39%까지 상승한 게 나왔는데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주목이 되는 게 어떤 이제 보통 이게 예를 들면 대형 이벤트가 있다거나 안보 관련된 큰 이슈가 있을 때 대통령 지지율이 일시적으로 오르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번에 그 지지율 상승의 원인은 아무래도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갤럽 조사에서는 매주 조사를 할 때 지지한다, 잘한다고 말하는 분들한테는 왜 잘하는지 물어보고요. 또 잘못한다고 말하는 분들한테는 답한 분들한테는 그렇지 않은 이유를 물어보는데 거의 1년간 그 윤 대통령이 일을 잘한다고 말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꼽은 거는 외교 부분에서 좀 일을 잘한다라는 평가가 높았는데 이번에 그 이번 조사에서 바로 그 의대 증원 문제가 국정 운영을 잘한 이유 1위로 올라섰고 그게 21%에 달하는 숫자가 나왔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이게 의대 증원이라는 증원이라는 이슈가 굉장히 커다란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사안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이게 아직 해결이 된 건 아니지만 어떤 이런 문제들을 잘 돌파해 주길 기대하는 어떤 여론들이 반영이 되면서 국정 지지율이 상승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아마 일시적인 어떤 뭐 이벤트나 컨벤션 효과 같은 것들은 아닐 것 같고요. 어떻게 이 상황이 흘러가냐에 따라서는 지지율을 더 반등시킬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어떤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주목을 해야 되는 선거에도 당연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그 20대 총선 직전에요. 20대 총선 직전 아니고 2015년 한 8월 정도까지는 사실 그때 당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초반대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8월 달에 목함질의 사건이 터지고 그 목함질의 사건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가 강경하게 대응을 하고 결국 김정일이의 사과를 받아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지지율이 순식간에 이게 굉장히 올랐던 그 기억이 나는데 아까 그래서 이제 그 안보 그 이슈 그런 거였었는데 이번엔 좀 상황이 약간은 다르지만 어쨌든 그 이슈가 지지율을 끌어올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이게 정책 이슈고 쉽게 풀 수 없는 난제라는 것을 그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예. 뭐 2000년에도 대규모 그 의료계 파업이 있었고 2013, 14년 사이에도 원격 의료제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뭐 그렇게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불과 4년 전에 문재인 정부 때 의대 증원을 추진하려는 과정들이 있었고 그때 그리고 한 달여 사이에 어떤 의료계 파업이나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물론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이 좀 작용을 했죠. 결국 이제 정부가 다 후퇴해서 정책을 다 원위치시키고 물러나는 걸로 손길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지금 이 의대 증원을 추진해가는 어떤 과정이나 방식에 대해서 이 부분들을 다수의 국민들은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가장 우리 사회 상층부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의사 단체 이런 분들이 너무 이렇게 좀 그 이익의 문제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게 아니냐.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들을 좀 정부가 좀 강경하게 대응해서라도 풀어주길 기대하는 이런 여론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그동안 이제 많은 여론조사에서 의대 증원 찬성 여론이 80%를 육박하는 것도 나왔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 실제 시작이 되고 나서 이게 아마 대통령 지지율에 일을 잘한다라는 이유에 1위로 올라갔다라는 이야기는 이 문제가 잠깐 지나가는 관심이나 어떤 이런 일회성 이슈가 아니라 이 이슈가 진행되고 해결이 되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요, 소장님 전문가시니까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우리 아까 리얼미터 한국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이게 그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보면 민주당을 지지한다라는 응답이 굉장히 높게 나오면 민주당을 지지한다라는 응답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오히려 그 보수층,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은 좀 소극적인 어떤 응답 경향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 지지율 격차가 그러니까 면접원 전화조사에서는 여야가 좀 비슷한 것들이 많았지만 ARS 조사에서는 계속 민주당이 높게 나왔었는데 최근에 이 총선 과정에서 이건 이제 의대 증원 문제뿐만 아니라 뭐 국민의힘과 민주당 한동훈 비대위원장 등판 이후에 국민의힘의 어떤 상승세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끼리 표현할 때는 뭐라 그러냐면 보수 지지층이 활성화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이 이런 여론조사가 왔을 때도 굉장히 기분 좋게 활발하게 응답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이제 민주당의 이런 공천 내용들을 지켜보면서 민주당 지지하셨던 분들 중에 또 일부는 이게 지금 그걸 보고 있으면 좀 짜증이 나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여론조사 이런 것도 좀 회피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게 지지율 그동안의 패턴과는 다르게 최근에 어떤 여당 상승세가 나타난 이후에 이 변화의 폭이나 이런 것들이 ARS에서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고 그러면서
이게 리얼미터 자체 조사에서도 리얼미터도 근데 보도자료 썼습니다만 상당히 오랜만에 이 여당이 보수당이 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다라는 이제 그 자료를 내놨는데요. 이럴 정도로 이제 이게 지금 최근의 분위기가 총선 국면상에서 어떤 이제 국민의힘 보수 정당의 상승세 그리고 민주당의 위축 이런 흐름들이 잘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수들이 기분이 좋아졌다. 그렇죠. 사실 이제 그게 여론조사를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저희가 많이 부족하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민주당이 뒤지고 있다. 이런 얘기하는데 이거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일단 이제 정당 지지율이 조금 올라가서 역전됐다 이런 게 나온다고 해서 좀 오만하지 말자라는 어떤 이제 그 정치적 메시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꼭 그렇게만은 볼 수 없는 게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당 지지율하고 실제 이제 총선은 지역구 선거 비례대표도 있지만 지역구 단위의 성부를 가지고 집계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이제 지역 현장에 대입했을 때 성적표는 다를 수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물론 민주당이 아무리 최근에 이제 공천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수도권을 생각해 보시면 지난 총선에 워낙 민주당이 거의 싹쓸이하다시피 당선이 됐었기 때문에 많은 지역에서 야당 후보들은 현역 의원들이 출마를 하죠. 그렇죠. 그 지역의 유권자들도 익숙한 분들이 많을 거고 또 초선 재선을 넘어서서 오랫동안 정치해 온 분들이 많이 이제 등판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후보들은 일단 당연히 비현역인 신인들도 많이 있을 그렇죠. 거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대입해서 실제 이제 지역 여론으로 들어가서 봤을 때 과연 이제 그 위에서 보는 정당 지도의 어떤 흐름만큼 좋은 성적표가 실제 지금 바로 나올 수 있느냐 그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여기서 정당 지지도가 계속해서 더 만약에 격차를 벌려가고 여당의 어떤 우세 흐름들이 강화된다면 이런 것들이 이제 지역 후보들한테 온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이 정도 숫자 가지고 여당이 앞설 수 있다 이런 어떤 그런 판단들은 좀 성급하고 섣부르다라는 어떤 경고의 메시지들을 한동훈 위원장이 계속 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요, 그 KBS 한국리서치 여론조사 보면 민주당이 이제 지역구 투표를 어느 당에 할 건지 여기 33%예요. 민주당이. 그런데 비례대표 투표에서는 23% 나왔어요. 이게 그러니까 10%포인트 격차인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뽑겠다 비례 위성정당 3%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민주당 왜 이렇게 차이가 클까요? 이게 지금 아마 이제 민주당 내에서 전체 판을 바라보는 분들 사이에도 이견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수치의 흐름들을 봤을 때는 사실상 그 야권의 내부 심판론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지역구 투표는 여야 대결 구도가 제3지대는 별로 출마 안 하시기 때문에 여야 대결 구도가 될 수밖에 없는데 비례 투표에서 민주당이 참여하는 연합정당에 투표를 하지 않고 하겠다는 비율이 지금 거의 10% 이상 차이가 떨어지잖아요. 네. 아까 이제 제가 조국 혁신당이 좀 빙고 분위기가 아닐까 했는데 여기 이 조사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KBS 한국뉴스 조사에서 비례 투표 때 그럼 어느 당을 찍겠냐 해서 그 빠져나간 분들이 어디로 가 있냐면 조국 혁신당을 찍겠다라는 응답이 9%였습니다. 그만큼 높게 나왔는데 이건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고 성원하는 분들이지만 현재 최근에 이런 공천 과정의 문제들 이런 걸 보면서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이나 어떤 비판 의식도 같이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얘기고 이분들이 좀 더 부담 없는 비례투표에서는 굳이 민주당이나 민주당이 참여하는 연합정당 대신에 다른 정당을 택하겠다라는 이게 이제 여야 구도를 넘어서진 않지만 야당 내에서 야당을 지지하면서도 심판하겠다는 이중 정서가 생기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표출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해서 만약에 이런 흐름들이 좀 더 강화된다면 사실상 그 민주당의 어떤 비례연합 참여나 위성정당 전략은 크게 좀 그 의도했던 것과는 다른 성적표를 받을 수도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그런 숫자 같습니다. 아니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미디어 토마토 그러니까 뉴스 토마토가 미디어 토마토에 의뢰한 여론조사 제가 앞서 일부에서 말씀드렸지만 지난 2일과 3일 만 18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자 1,016명을 대상으로 한 ARS 조사인데요. 이 ARS 조사임에도 조사고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참조하면 되는 조사인데 여기에서 조국 혁신당이 비례대표 투표를 어느 정당에 하겠냐. 조국 혁신당이 21%예요. 물론 조금 더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유권자들이 받아들일 때 어떤 느낌에서 어떤 특성이 있냐면 네. 왜 새로운 미래가 아니라 조국 혁신당이냐라고 했을 때 조국 전 장관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민주당의 지금 공천 과정에서 네. 비명계 또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친문계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배척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었는데 이걸 바라볼 때 조국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하면서 검찰개혁의 어떤 촉대를 맺던 분이고요. 그리고 운동권과도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어떤 민주당의 어떤 공천의 내용에 대해서 좀 불만스러운 분들이 선택하기 되게 쉬운 그런 상징성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조국 전 장관 자체가 그런 상징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론조사상에서 이런 것들이 일단 일찍 표출이 되고 있는데 이제 이런 흐름들이 고착되거나 더 강화될 수 있는지는 조금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적어도 몇 개의 조사에서 이런 예상 밖의 흐름들 그러니까 제3지대의 어떤 이합 기리멸렬한 과정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정당이 생긴 건 분명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 출마한 인천 계양 의료 여기 원희룡 전 장관하고 이재명 대표 두 유력 주자가 맞붙었는데 경인일보가 KS와의 의뢰한 조사 두 후보의 지지율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까 그 조사 개요는 이제 소개를 드렸는데 KSY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45.2% 그리고 원희룡 전 장관을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41.6%로 오차 범위 내에 어떤 접점 물론 이재명 대표 그 지지율이 높습니다만 오차 범위 내의 숫자가 나왔는데 이 부분이 이제 몇 개 사실 이게 그 계양을처럼 이제 이렇게 관심이 집중되는 지역들은 조사가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올 거고 여러 개의 조사를 좀 같이 종합적으로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최근에 이게 다른 조사들이 그 전에 조사들이 있었습니다. 인천일보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서 한 조사가 2월 1, 2일 날 ARS로 502명 지역 유권자 502명을 조사했었는데요. 여기에서는 그 이재명 후보 지지가 50.7% 그리고 원희룡 지지가 34.3%였습니다. 격차 꽤 났었죠. 그다음에 같은 아까 미디어토마토 조사에서 2월 13, 4일 조사에서는 ARS 1000명 조사를 했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격차가 아까 이재명 49.1, 원희룡 41%. 이게 지금 세 번의 조사가 약간씩 시차를 두고 좀 흘러오는데 이 계속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 만약에 계양 의뢰 어떤 여론들은 민주당에 대한 어떤 그 정서와 지지도 있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평가 여론이 반영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이재명 대표의 어떤 당대표 역할 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상에서 그렇게 좋진 않는 성적표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아마 총선 지역구 판세에도 반영이 되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또 조짐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다음 주에는 더 재밌게 좀 더 재미있는 주제로 우리가 모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K-스테이트 리서치 컨설팅의 이상일 소장이었습니다.